NIB 초대석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박노진 인천보훈지청장을 모시고 호국 보훈의 달과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예. 귀한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인데요. 예. 예, 뭐 행사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지난 6월 1일 날 우리 보훈단체 간부하고 현충탑 참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 6일 10시에 인천 수봉공원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과 보훈단체 회원 등 2,000여 시민이 함께해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또한 6월 16일에는 모범 국가유공자를 심사를 해서 인천 보훈대상 시상식이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0일 토요일에는 우리 관내 국가유공자 시민학생 등을 초청해서 수봉공원의 그 현충탑으로부터 제락도 의원군 기념탑, 그 다음에 인천 전적비 기념탑 등 주요 현충시설을 순회하면서 걷기 대회를 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참전 유공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6월 23일 날에는 우리 관내의 모범 유공자들을 주요기관 인천시 또 그다음에 교육청, 경찰청에서 엄선해가지고 그 표창을 하는 분이 한 60여 명 됩니다. 수림공원에 모셔서 우리 그 포상 전수식을 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어떤 명예심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 25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 발발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종합예술문화회관에서 참전유공자 또 시민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인천시에 자랑스럽게도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현재 6.25 참전 공로로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최덕수 유공자분을 모시고 생생한 체험을 듣는 금년도 6.25 기념식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그런 기념식을 거행을 함으로 해서 시민 및 학생들에게 생생한 그 호국정신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훈의 달 행사하고는 좀 뜻을 달리하겠습니다만 6월 26일 날이 백범 선생 서거일로서 네. 우리 시민공원 쪽에 백범 선생 동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백범 선생을 추모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로 해서 보훈의 달을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지키는 단단히 하는 뜻깊은 한 달이 되도록 하고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 시민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달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예. 그런 부분들 우리 많이 쓰기는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고 또 그 의미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크게 내용을 달리하기보다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겨가지고 35년 동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신명을 바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 하고요. 또한 이제 1950년 6.25가 발발해서 전국도가 그야말로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네. 젊음을 바쳐가지고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호국영령이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이 호국영령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우리가 나라가 없었을 때 일제시대에 그 부분으로 그렇게 갈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보훈지청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그 금년도가 그 광복 70년, 분단 70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참 그 6.25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참 그 성장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변함이 없는 게 분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우리의 성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제 과거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을 준비하는,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그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금년도가 시대적인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건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국가보훈처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공직자를 비롯해서 이 시대 상황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직자 또는 안보 취약계층인 2040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를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찾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희생하시고 참 헌신을 하셨는데 너무 그분들을 추모하고 하는 게 너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해 동안을 이렇게 포스터도 알리고 여러 가지를 뭐 해도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이렇게 살갑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출신, 그 우리 학교 출신, 뭔가 연관성을 갖는 호국 인물을 선정을 해서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나가자 해서 우리 고장 출신 호국 인물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공적을 알리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추진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가 광복 70년, 분단 70년 되는 중요한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적으로 알려서 통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 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출발선상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하는 그 3가지 사항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게 그 나라 사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다 그거에 귀결되는 거죠. 예. 우리 젊은이들이나 요즘 뭐 우리 학생들은 사실 그런 과거에 어려웠던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좀 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인천 보훈병원이 지금 이제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인천에 유치가 됐는데 이제 이 부분들 이제 들어서게 되면 뭐 지금 뭐 준비들을 하고 계속 용역도 이제 착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훈병원 들어서는 것도 큰 인천의 효과일 텐데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보훈병원이 들어서면 어떠한 부분들이 인천에 좀 혜택이 돌아올까요? 병원이니까 일단 진료하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다음에 이제 시민 또 이제 우리 주변의 도서 지역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의 어떤 유사시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직접적인 이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그동안에 이제 인천이 서울의 주변 변방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시설이 좀 도외시됐었는데 금년도에 인천 보훈병원이 이제 설립되는 걸로 해서 인천도 인천으로서의 어떤 주도적이고 이런 어떤 그런 병원 이외적인 어떤 그 상징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야말로 인천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로서의 진짜 우리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병원 이상의 어떤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그 시설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인천시에서는 그야말로 인천이 호국 보훈도시로 이렇게 선포를 해서 보훈병원이 건립될 때까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유사시에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우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인천을 호흡본 도시로 이렇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건병원이 생기면 국가유공자는 물론이고 지금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그 좋은 시설, 좋은 의료진을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그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요, 그 국민과 함께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이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좀 또 생소하기도 한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도가 이제 광복된 지가 70년 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광복을 넘어서 분단을 극복을 하고 이제 통일로 우리 같은 미래, 대한민국의 과거에만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걸로다가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201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기관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인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대적으로 보험국민 캠페인을 하자. 근데 이제 캠페인이라 하는 것은 우선 방송 또 신문, 이 언론들이 이제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게. 저희들 인천에서는 과거에 뭐 6월 달에 이제 그 보훈의 달에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뛰어넘는 그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탑도 주요 이제 거점 지역에 설치를 하고 또 육교 현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현수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캐치프레이즈를 슬로건을 게시를 해서 진짜 국민들이 그렇구나, 광복 70년 맞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국민들 스스로 그걸 참 그런 거를 캠페인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는 시각, 그런 관념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상징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천공항, 거가 우리 이제 연간 한 6천만 명이 출국할 때 또 출국했다가 또 이렇게 들어올 때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금년도 6월을 계기로 해서 태극기의 가로기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떠나는 국민이나 들어오는 국민이나 최초의 그 접촉점, 또 마지막 접촉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그 가로기 속을 또 통해서 출국하고 가로기 속을 통과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나라 사랑하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 그런 그 의미가 국민들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그 통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단에 대한 극복이 선결이 돼야 사실 통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취지에서도 진행을 하는 거군요. 예, 그 통일이라는 게 무슨 정치가 또는 뭐 학자 뭐 이런 사람은 방법론이고 그런 거고, 결국 통일을 하고 못하고는 우리 국민들의 그 의지에 딸린 거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처 또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진짜 국민들의,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어떤 진짜 그 열의를 모으고 그 건설적인 그런 쪽으로 금년도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국 영령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 과연 어떤 호국 영령들이 계셨는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6.25 때 우리가 이제 그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가지고 참 대한민국의 그 국군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메가더 사령관의 어떤 그 기지 또 이런 거 전략적 차원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성공 확률은 희박하는데
어찌 됐건에 우리 아군들의 사전 정확한 정보 탐지 또 희생을 무릅쓰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서 9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 전황, 6.25 전황을 공세에서 하루아침에 뒤집었죠. 수세에서 공세로 다 전환하는 획기적인 역사의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요. 그래서 인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고장 출신의 어떤 호국 인물로 딱히 이렇게 내세우고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분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로서는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인천 학도 의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시민 또 학생들한테 잘 알리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찾아보니까 호국영으로서 이제 딱 적합한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사관으로서 그 태극 무궁훈장을 타셨어요. 6.25 참전 유공으로. 최득수 선생님이신데 지금 현재 89세시지만은 아직도 정정하시고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젊은이 못지않게 진짜 저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 6월 12일 날 여기 야구 그 경기가 있는데 우리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최득수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의 공적을 소개하고 그 시구를 함으로 해서 그분의 공적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행사군요. 그런 기회를 가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제1연평해전에 그 연평해전에서 참수료 함장으로서 해서 희생한 윤영아 소령이 있죠. 그래서 그분을 그 주제로 해서 하는 영화가 곧 이제 개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평해전인데 제목이 6월 11일 날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봉과 더불어서 많은 국가유공자 뜻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걸 보도록 하고요. 윤영아 소령 출신 학교에서 그분을 잘 그 학생들이 추모하고 그 윤영아 소령의 진짜 희생 정신, 그 나라 사랑한 정신이 계속 항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최득수 그 태극무궁 수훈자 이제 살아계십니다만 그분은 깍듯이 좀 범시민적으로 예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젊은 몸을 바친 윤영아 소령을 그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추모하는 그런 우선 그 두 분을 잘 좀 기리고 알리고 추모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날 대대적으로 호국 퍼레이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학도의용대를 배출한 학교에 우리 학교 출신 6.25 참전 호국영사 명비를 세우는 문제를 동문회하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인천 지역이 그야말로 숨은 호국 유공자를 다 이렇게 찾고 기리고 더불어서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수봉공원 제일 하단에 인천 지역 전적비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관계기관하고 이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를 잘 관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우리 인천 지역에서 6.25에 참전하신 분들을 생사에 관계없이 그분들의 이름을 명각을 해서 항구적으로 6.25 참전하신 호국영웅들의 그 영예가 이 지역에서 빛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야말로 인천 지역이 호국보훈도시로 손색이 없도록 하나하나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영웅으로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아주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리고 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약한 것 같고 또 너무 그런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예우를 제대로 못 해드린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주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마음에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6.25 때 그냥 전국가 그냥 초토화돼서 먹을 것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굶으면서 6.25에 참전했다고 이렇게 잘 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이 네. 배고프면 국가유공자도 배고픈 거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니까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와 이런 보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요.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을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점에 와 있어요. 무슨 지금 지적하셨듯이 국민들이 그분들의 진짜 희생과 그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시점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국가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하고, 진짜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들이 그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나라 사랑 큰 나무 배지 다신 분 보면 아 국가유공자구나 하고 자리도 양보하고 그래도 이렇게 목례도 해주고 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특히 전국이 그렇게 다 일시에 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 저는 참 인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청장님께서는 호국 보훈도시 인천을 준비하다라고 해서 뭐 이런 뭐 언론기관에 기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호국보훈도시는 뭐 이제 그 인천시하고 이제 저들이 그 금년도 사업을 설명하다. 이거는 우리만 공무원들만 해서 되겠느냐,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게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병원 기공식 때 인천시가 주관해서 호국보훈도시를 이제 선포를 하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수봉공원이 이제 현충탑이 있어갖고 매년 6월 6일 날 현충일 추념식을 하고, 주요 기관장이 부임하면 또 가서 참배를 하고, 또 1월 1일 날 인천시 및 보훈단체 해서 매년 이렇게 그 좋은 그 새해를 맞이해서 마음다짐을 가로잡는 나라 사랑의 어떤 중심점이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그 가로기, 태극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진짜 호국보훈도시답게 수봉공원 진입로서부터 현충탑까지를 그야말로 태극기로 다 잘 이렇게 해서 거기를 오는 사람은 그냥 그 나라 사랑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특별 존을 구성을 하고요. 수봉공원에서 그 인천보훈병원이 건립되는 예정지가 용현동, 과거에 군부대 자리인데, 네. 그래서 수봉공원 입구 도하 IC에서 딱 빠져나오면 그쪽 그 경인로죠. 그 지역 양쪽을 뭐 현충로가 됐던 뭐 이렇게 해서 도로 명칭도 걸맞게 짓고, 그 다음에 양쪽을 태극기로 다 이렇게 가로기를 해서 그 지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병원에서 이제 일정 기간 진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면 이제 꾸준한 운동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천시에서는 그 보건병원서부터 수봉공원까지 산책로를 신설을 해서 그 운동 겸 그 수봉공원은 이제 우리 그 중요한 현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 일대를 병원하고 수봉공원을 연결해 가지고 그야말로 호국 그 보훈센터, 호국센터가 그런 지역으로 수봉산을 넘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가능하겠군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보훈병원이 준공이 되면 수봉공원 쪽하고 연결해서 그 일대가 호국 보훈 쪽 그런 지역으로 해서 다다들이 잘 이렇게 시설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그 호국 보훈 정신의 요람으로다가 갖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그 호국 보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인천 보훈지청에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우리 청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